드디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예비 후보로 출연해 주셨고 또 전 서울시장님이셨던 오세훈 공신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 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하게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야, 제가 참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저쪽에 서서 해주시니까 상당한 부담이 되더라고요. 빨리 모셔야 되는데 농담이고요. 어떻게 오늘 일정이 제가 지금 보니까 엄청 요즘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선거 때 되면 일정이 좀 많은데 오전에는 그 버티칼 서울이라 그래서 시티즈 오브 스카이라인이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심시티 비슷한 게 있는데 게임을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까? 컴퓨터 게임. 예. 컴퓨터 게임을 하세요? 아니 뭐 제가 오늘 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그 시티즈 오브 스카이라인이라는 게임이 자기가 생각하는 도시를 구현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걸 활용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서울시장 선거니까 오늘은 노원구 편을 내보냈는데 노원구를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는 걸 발표하는 걸 오늘 오전에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채널A에서 후보들 간의 격렬한 토론이 한 번 있었습니다. TV 토론. 약간 굉장히 격렬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날보다 얼굴 상태가 좀 좋은 게 분장을 안 지우고 그냥 왔거든요. 진짜요? 아니 근데 지금 여러분들 화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화면에 지금 잡히시는 후보님 보니까요. 아니 팬이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나이 들어서 아니요. 젊었을 때는 좀 인기 있었어요. 젊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진짜 이러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은 다 가시셨거든요. 외모에 공부도 잘하셨고 그리고 지금 뭐 인기도 많으시고 이참에 그냥 아프리카 TV BJ로 데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별풍선 엄청 받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시장 안 되면 뭐 고려해보죠. 정말요? 여러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무려 오세훈 전 서울시장님께서 지금 좋다고 지금 별풍선 충전하러 간다고. 여기 바로바로 반응이 이렇게 뜨네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아직도 소위 말하는 학부모님들, 저는 이제 학생 아니면 학부모님들을 많이 그 여론들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거의 이건 뭐 거의 BTS? 무슨 BTS? 이건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아이돌 못지않게 인기가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방송한다고 했더니 올 수 없냐고. 그래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에 뭐 선거에 나와서 기가 많이 죽었는데 살려주셔서 진짜요?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의 여론은 그래도 이래봬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질까요? 물론이죠. 지금 제가 좀 이렇게 업돼 있다 보니까 약간 지금 저한테 좀 밀리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좀 흥분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도 우리 이제 학생분들도 계시고 하니까요. 사실 어린 학생도 또 있고 이제 갓 대학생이 된 친구도 있고 그래서 이제 후보님을 그렇게까지 잘 모르는 청년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일단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4월 7일 날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고요. 한 1년 가까이 전에 그 전임 시장께서 좀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데 이번 선거는 1년짜리 임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잔여 임기를 채우는 시장 선거고요. 제가 한 10년 전쯤에 서울시장을 그때 당선됐을 때가 45살 때였습니다. 당선돼서 한 50 될 때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 반을 한 거죠. 그렇죠. 4년 임기니까 그렇게 했고 그래서 1년 남았는데 이게 들어가자마자 일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투표 많이 해주세요. 그렇긴 하네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경험도 있고 다 준비된 그런 자세로 예. 하면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런 생각으로. 생각입니다. 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네, 후보님 생각이신 것 같고요. 네. 아, 농담입니다. 저희가 사전에 또 질문을 엄청나게 네. 많이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전공이 팩트포킹이거든요. 네, 알고 계셨죠?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네, 각오가 되셨으니까 제가 좀 마음을 놓고 제가 팩트포킹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질문 또 많이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한 얘기 많이 여쭤보긴 할 건데요.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근데 가장 먼저 가장 먼저 이 질문을 좀 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또 나왔냐? 네, 뭐 하실 만큼 또 했고 또 그리고 10년 동안 또 어떻게 보면은 잠잠하게 계시다가 굳이 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또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해보셨고 했는데 굳이 또 우리 나왔냐? 그때 이제 또 서울시장 떠나실 때는 좀 그렇게 떠나신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나온 만한 이유가 또 있나? 이런 질문 먼저 한번 좀 드려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을 2번씩이나 했는데 네. 또 나왔을까? 사실 그때 기억하시는 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문에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 아쉬움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완성 못한 뭔가 아쉬움 네. 그런 게 있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는 1년이니까 예. 그때 못 채운 임기 마무리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연스럽게 생겼겠죠. 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실 때 부귀 영화를 누릴 게 뭐 있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사실 정치하면 굉장히 고달픈 거예요. 네. 네. 그래 보입니다, 오늘. 네. 죄송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힘들어 보일 거예요. 지금 굉장히 지쳐 있는 시간인데 예. 정말 다시 한번 서울시의 영화를 찾아보고 싶다. 아까 저기 올라갈 때 맞아 오세훈 때가 서울의 리드였지 이런 게 올라가는 걸 보고 아이고 제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저기에 지금 올라간 게 정치적 책임지는 모습에 솔직히 기대한다 이런 말씀 지금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아이고 뭐 저거 보고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예. 그때 서울시가 전성시기였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국제적인 평가기관들이 서울의 경쟁력이나 삶의 질 지수 같은 게 최고였다고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그게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졌죠. 제가 10위권까지 올려놨던 게 지난 10년 동안 그 순위가 한 뭐 7계단, 10계단씩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시 올려야 되겠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임기를 마치지 못한 한이랄까 죄송스러움이랄까 이제 이런 걸 좀 사실 서울 시민들이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쌓은 경험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만둘 때 그런 결심을 했었어요. 보통 고위공직자들이 그만두고 나면 어디 뭐 큰 회사, 사회이사 이런 거 가면 돈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경력을 돈 버는 데 쓰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니 돈을 좀 보시지 않았나요? 여기저기 찾아주는 데가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변호사거든요. 예. 변호사인데 대형 로펌에 몇 년 있었어요. 예. 시장 그만두고. 근데 들어갈 때 제가 물었어요. 요즘에 초임 변호사 얼마나 줍니까? 네. 그래서 그때 400만 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초임 변호사 월급만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받고 몇 년 있었는데 들어가니까 400만 원 다 안 주더라고. 세금 떼니까 한 36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쉬우셨나 봐요. 그렇죠. 그 400만 원 주는 줄 알았어 나는. 근데 거기에서 또 떼가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어쨌든 서울 시민들께서 주신 그 소중한 기회로 얻었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다시 서울시를 좀 확 붐업시키는 데 쓰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네. 어쨌든 되게 반가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위가 막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되게 아프셨던 것 같아요. 아마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다 그런 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들어가 보면 나와 있어요. 무슨 뭐 도시 경쟁력, 삶의 질 지수, 뭐 금융 도시 지수 치면 인터넷에 다 국제기구 평가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아쉬웠고요. 그러니까 전임 시장께서 이 그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서울에 이 투자하는 거를 좀 꺼리시는 편이에요.
사람한테 투자한다 이런 예, 철학이 좀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의 뭐 경전철이라든지 그런 걸로 도시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노무라 증권 사장인가 그 사람한테 질문을 하니까 도시 경쟁력이란 뭐냐? 그러면 뭐 보통 뭐 기업 유치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아이 키우고 싶은 곳을 만들면 된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예. 심플하게 설명을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그러네요. 놀랐어요. 엄마가 아이 키우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건 일단 교육 환경이 좋아야죠. 예. 그 다음에 보육 환경 좋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난 다음에 여가 시간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네.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그게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 영화관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제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쇼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쇼핑하는 곳까지 가는데 필요한 대중교통수단 좋아야 되고 그게 이제 외국에서 온 엄마로 치면 더 정확해요. 외국에서 우리가 외국 도시에 갔을 때 남편이 그 도시에 발령을 받았다. 네. 그러면 나도 쫓아가고 싶다. 이런 도시는 경쟁력 있는 도시예요. 아. 근데 남편 발령받았는데 웬만하면 당신 혼자 가서 일하다 와. 이러면 이제 그 재미없는 도시거든요. 그런 도시를 만들면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가 들어오고 정보가 들어오고 기술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아. 이렇게 보면 아주 설명이 쉽죠. 네. 그런 도시를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보니까 솔직히 이거 다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님께서 하셨던 것들이 서울시장 재직 중에 네. 연트럴 파크도 하셨고 이게 예. 한강 르네상스 둘레길도 하셨다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한강변 자전거 길도 제가 만들기 전에는 길이 하나였어요. 사람도 걸어야 되고 자전거도 타야 되고. 네네.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걷는 길하고 자전거 길을 따로 이제 만들었죠. 그게 그때 됐었던 네, 건가요? 그때 10년, 12, 3년 전에 만들었는데 요즘에 좀 후회해요. 왜요? 킥보드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때 킥보드가 없었거든. 아, 그쵸. 그때 없었죠. 그래서 뭐든지 만들 때 좀 크게 많이 만드는 게 정답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네. 만들어 놓고 나니까 바로 붐벼서 요즘에는 왜 그 텐트 치고 잔디밭에서 뭐 와인도 마시고 치맥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쵸. 그 외국인들이 서울 오면 꼭 해야 되는 게 한강에서 이제 치맥. 그걸 이제 한강 르네상스라 그러는데 네. 아, 그게. 그 전에까지는 한강 한강이 굉장히 좀 그 가볼 만한 곳이 아니었어요. 르네상스. 네, 뭐 홍수지면 막 뻘밭이 되고 막 이랬었어요. 아, 자주 홍수 날 때마다 잠겼죠. 근데 그거를 싹 정리하면서 왜 요즘에 제일 맛있는 거 드시잖아, 거기 가서. 왕사발면 다 드시잖아요. 뜨거운 물에 네, 받아가지고 네. 드시잖아. 그때 이후에 생겨난 풍속도입니다. 아, 진짜예요? 그 둘레길도 마찬가지예요. 둘레길도 옛날에는 서울 근교에 산에 가면 등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요즘에는 트레킹 하잖아요. 이렇게 네. 왜 너무 고생스럽지 않게 이 나무 데크 같은 네, 거 네.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보람이 느껴지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아니, 이거 얼마나 슬프실까. 이거 다 그때 하셨는데 지금 모르거든요. 잘 모르시죠? 뭐 누가 했는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즐기시는 거 보면 전 너무 행복해요. 아, 정말요? 예. 아, 누가 했는지 몰라도요? 솔직히? 아니 그 누가 했는지 아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다 서울 시민들이 내준 세금 갖고 만들었고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알아주면 더 좋겠지. 아니, 그런 거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알아주면 이제. 더 좋겠지만 사실 지켜만 보고 있어도 행복해. 한강변에 가서 이렇게 왜 텐트 치고 거기서 막 젊은 분들이 앉아가지고 네. 어린아이들 앞에서 뛰어놀고 네네. 친구들하고 막 와인 마시고 이러는 네. 거 보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하고 보람있어요. 야, 지난번에 연트럴 파크를 오랜만에 갔는데 그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요? 네. 저기 후보님 저게 별풍선입니다. 아, 별풍선. 네. 별풍선 받아보셨어요? 아, 지금 별풍선 사실 계속 터지고 있었거든요. 분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말씀 나와서 말인데 이제 교육이나 공부 이야기 뭐 이런 네. 학창 시절 이야기 가기 앞서서 살짝만 조금 더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잘 모르는 하셨던 것들 또 있나요? 지금 얘기 나온 거 말고도. 많죠. 여러분들 아시는 뭐. 시설물 중에 동대문에 가면 DDP라고 있죠. 예. 그 저 우주선처럼 이렇게 생긴 거. 그 앞에서 다 사진 찍잖아요. 예, 그거 만들 때 욕 엄청 먹었어요. 아, 예. 그 자리가 서울운동장, 야구장, 축구장이 있던 자리거든요. 맞아요. 예, 아마 맞다. 젊은 분들은 그걸 기억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아, 옛날에 맞아요. 예, 거기서 야구하고 축구하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가 너무 오래돼서 그게 뭐 몇십 년 된 시설이니까 아. 너무 낡아갖고 나중에는 쓰지도 못하고 뭐 저 장터 같은 걸로 쓰이고 그랬어요. 예.
근데 그거 허물고 거기다가 그 저시설을 지을 때 무슨 용도인지를 모르니까 예. 무엇을 이상하게 생긴 걸 짓냐. 근데 사실 그때 그거 안 만들었으면 동대문 상권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때 두타나 밀레오레밖에 없었는데 예. 상권이 완전히 내리막이었어요. 그런데 그거 만들어 놓고 주변에 쫙 의류 상권이 생겼잖아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오지만 그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패션 상권이 살아나가지고 예, 예. 동부가 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트렌디한 패션 네네. 그 패션 트렌드를 리딩하는 예, 예. 정말 최첨단 패션 산업의 중심지로 등극을 했죠. 이 덕분에. 외국인들이 한국 올 때 그 패키지로 뭐 오고 하면은 빠지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한강 그 치맥하고 동대문 그렇죠. DDP 가서 하고. 아, 근데 저 진짜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시는 거 많아요. 그때- 저 한강에 가면 세비섬이라는 것도 있고 그 반포대교에서 이렇게 저기 분수 떨어지는데 밤에는 무지개 빛깔로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아, 무지개 한강다리에 분수.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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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세빛둥둥섬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요. 그게 그때 이게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면 서울 경제가 좋아져요. 26명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하나 창출된다 뭐 그런 국제 통계가 있어요. 일자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관광객 500만일 때 1000만 만들겠다고 시작한 게 그런 관광 명소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네. 투자를 했는데 그때는 그 뜻을 잘 모르는 분들이 비판을 많이 했죠. 음. 근데 무슨 일이든지 일하면 욕먹거든요. 네네. 근데 욕먹은 보람이 지금은 있죠. 그 이후에 관광객이 1200만까지 늘어났으니까. 네. 예. 와, 지금 채팅창에서도 동대문 야구장 쪽. 네. 아니, 저는 거기가 동대문 그 경기장 있고 했던 게 저도 어린 시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다는 게 이제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야. 야구 즐기시는 분한테는 정말 죄송해서 네네. 그래서 만들어드린 게 고척돔입니다. 아, 그렇게 연결되나요? 예, 아, 고척돔에 고척돔도 하셨어요? 그럼요. 그거 뭐야? 만들어 놓고도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하면 예. 좀 더 넓은 데다가 지었으면 예, 예. 주변에 주차장도 넓고 하면은 좀 도움이 좀 컸을 텐데 네. 땅이 좁아가지고 그 지하철밖에 연결이 안 돼요. 예, 예. 만들어 놓으니까 왜 이렇게 좁은 데다가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사실은 돔은 야구장도 야구장이지만 콘서트 뭐 캘류 많이 하죠. 예, 예. 팝 K-팝 스타들 공연 같은 거 눈이 와도 할 수 있고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추워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용도로 짓는 겁니다. 중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야구장으로만 생각해가지고 막 불만들이 많았는데 음. 몇 번 공연 가서 보시더니 아 그다음부터 야 잘 만들었다 소리 들었죠. 만들 때는 그것도 욕 많이 먹었습니다. 네. 거기서 BTS 콘서트도 했잖아요. 그럼요, 했죠. 야, 아니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뭐 하신 이야기 하면은 오늘 밤을 새야 될 것 같아서. 글쎄 뭐 오늘 그런 얘기 하러 나온 거 아닌데 하다 그렇죠. 보니까 아, 네. 채팅창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네요. 그러니까 하셨던 것만 썰풀었는데 지금 30분이 났다. 이제부터 자랑 안 할게요. 네. 아, 저도 본의 아니게 이게 팩폭으로 들어갔어 있는데 이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꼭 좀 물어봤다. 이게 질문이 사실 제일 많긴 했습니다. 이거 신뢰될 수도 있는데요. 신뢰 될수록 좋습니다. 오세훈 후보에게 무상급식이란 이 질문을 제가 안 여쭤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뭐 무상급식 이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때 한 10년 벌써 그게 2011년 제가 시장 두 번째 되고 2년 차 때인데 예.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주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주자. 제 주장은 부잣집 아들까지 공짜밥 줄 게 아니라 네. 그 돈이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은 방과 후 학교 학습비도 내야 되고 교복도 사야 되고 네네. 학습 기자재도 사야 되고 부잣집 아들한테 줄 공짜밥이 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한테 오히려 조금 더 주자. 네네. 이제 결국은 이 논쟁이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로 좀 제 인생이 바뀐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교육 사다리 그래요. 그런 말 많이 예, 쓰시잖아요. 너무 중요하죠. 제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죠. 네네. 그런데 그런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컴퓨터 살 돈도 없고 뭐 이래가지고 못 쫓아간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 같으면 수업이나 듣겠어요? 컴퓨터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때는 책걸상 바꾸고 뭐 영어 원어민 교사 지원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교육비가 많이 빠듯한데 예산이 한정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놓고 이제 논쟁이 붙은 거예요. 예, 예.
근데 결국 이제 뭐 복잡한 얘기 다 빼고 예. 그걸로 주민투표를 했는데 제가 진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면 시장직 사퇴하겠습니다. 네네. 이거는 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네. 무상급식 하나만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뭐 무상 등록금, 무상 의료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금석이었던 거예요. 그 이제 고비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부자한테 똑같이 나눠주는 복지를 하면 우리 예산이 감당 못한다. 시민 네. 세금 많이 올려야 된다. 안 네. 된다. 이제 이런 논리였는데 어쨌든 투표율이 높질 않아서 시장직을 걸고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한동안 뭐 캐삭방 얘기도 듣고 그랬지. 캐 뭐요? 캐삭방, 몽땅 거는 걸 캐삭방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맞습니다. 채팅창에서는 그 이후로 서울시의 출산율이 이게 사실입니까? 0.53으로 떨어졌다는데 출산율이요. 출산율하고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만은 그게. 그만큼 뭐 살기 아, 힘든 말씀인 것 같기도 예. 하고 캐삭방이 아이콘이 되셨구나. 네, 그랬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왜 시장직을 걸어서. 네. 근데 사실 죄송하죠. 시장이 선거로 되는 자리인데 예, 예. 선거로 뽑아준 분들이 계신데 임기를 4년을 다 못 마치고 두 번째 임기를 네. 한 1년 남짓 했어요. 네. 지금도 그게 죄책감으로 남아있죠. 솔직히 후회 좀 하셨나요? 후회 많이 했죠. 후회 많이 하셨고 그럼요.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은 자리 절대 안 걸죠. 엄청 후회를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리를 건 건 잘못했고 죄송하지만 예, 예. 그 가치 논쟁을 했던 거. 예, 예. 그러니까 과연 복지 예산을 쓰는데 부잣집까지 똑같이 나올까? 그건 뭐 무상급식이니까 그런데 무상급식 아닌 복지도 많잖아요. 네. 근데 부자한테도 똑같이 10만 원. 가난한 집, 네.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집도 10만 원. 똑같이 주는 게 맞냐? 네, 네. 그건 영원히 숙제죠. 지금 재난지원금도 똑같이 주냐? 피해 많이 본 분한테 많이 주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사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복지는 전 세계에 잘 없어요.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도와야죠.